114쪽에 6번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큰 거 얘기합니다. 아까 작은 것이 이정근생이었는데 큰 거, 교회 성당에서 큰 거 이런 느낌으로 그냥. 거기도 가로 속에 그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이면, 보통 봉안당이면 뒤에 이제 묘지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요.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한다 그러면 종교집회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판매시설, 각종 시장급들, 도매시장, 소매시장. 예를 들어 뭐 아까 소매점 큰 거, 백화점 같은 것도 여기 다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운수시설에 각종 터미널들, 그죠? 각종 터미널들. 여기 터미널부터 시작을 해서 철도, 항만, 공항, 각종 운수시설을 합니다. 근데 최소 운수시설이 되려면 여객 운송은 최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같은 거, 물류터미널 이렇게 주로 표현하죠. 옛날에 화물터미널. 요거 아닙니다. 그게 18번에 창고시설에 있는 것과 구별하시면 돼요. 우리 창고시설에 큰 창고를 얘기하거든요. 물류터미널이 여기 들어갑니다. 터미널 중에서 요거 아닌 예로, 요건 물건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류터미널 이용해 봤어요? 어디 가려고? 이용해 본 적 없죠? 그래서 운수시설이 아니라고, 요거는.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해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이용할 적 없지. 여러분 물건이 아니니까. 하여튼 물류터미널 창고.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우리 의료시설이고 전문 의료시설을 얘기합니다. 병원급들, 격리병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병원급들은 의료시설이 들어갑니다. 교육연구소는 교육연구와 관련된 전문시설이죠. 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학원 큰 거, 도서관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근데 학교 중에서 제가 유치원 좀 주의하시라고 했던 거. 유치원이 예전에는 그 밑에 나오는 노유자 시설에 속했던 것인데 지금은 정시 학교로서 초등 밑에 유딩이 있다. 유치원부터가 정시 학교로서 교육연구소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 주의하시고, 노유자 시설인 노자와 유자, 나이가 너무 많거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도움받아야 될 사람, 아동 관련 시설. 옛날에 유치원이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옛날에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근로복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시설이 다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요. 수련시설이 청소년이 수련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수련시설은 청소년 관련한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뭐 당연히 청소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고, 유소스텔 같은 거, 유소스텔 요게 좀 헷갈리기 쉬운 거지. 유소스텔에서 유스를 뺐다. 그럼 호스텔만 남기면 호스텔은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숙박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호스텔, 숙박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유스가 들어가면 수련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 제도예요. 청소년들이 여행할 때 돈 없으니까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성장에 도움되는 유소스텔. 그리고 라본의 야영장,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시설로서 300 이상인 거, 야영장 시설. 역시 이 야영장에 관련된 것도 청소년 교육과 좀 관련돼 있다 싶으면 돼요. 캠핑장, 야영장. 이따가 야영장 시설로서 그곳에 있는 건물 면적이 300 미만 작은 것이 야영장 시설하고 별도로 있어. 맨 끝에 이건 큰 걸 얘기하는 거. 300 이상 크다고 해도 수련시설에 속하는 거죠. 사실 야영장 같은 것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나요? 네. 나이 들면 이것도 가기 힘들죠, 그죠? 허리 아프고 막 어디 몸 쑤시고 막 그래서. 근데 주로 이것들은 값싸게 이용하라고 청소년에 관련된 걸로 들어가 있는 건데, 큰 게 수련실이고 작은 거라도 있다 보시면 이제 다 청소년에 관련된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9개 시설군에서. 근데 막상 또 애들은 또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이것도 청소년들 그냥 젊은 20대가 주로 가는 것 같지. 게임을 하고 바빠서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참 좋죠, 이거.
저는 텐트 가지고 옛날에 많이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 주로 산 갔고 요새는 산을 거의 못 가지. 그때는 큰 산에 웬만한 데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가면 며칠씩 있어요 그냥. 최소 3박 4일 아니면 5박 6일. 근데 요새는 가는 게 상당히 불편해져갖고 요새는 캠핑장 안에 따로 텐트를 못 쳐요. 근데 아무 데나 갖다 쳤잖아 그때 산에서. 다 그래서 7자리 고르고서 탁 치고 그냥. 지금 뭐 버너 같은 걸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거의 안 갔지. 그 다음부터 지금은 이렇게 설치되는 야영장에만 가야 되잖아. 자, 운동시설. 저는 그래서 이전 그 야영장 같은 것도 그 하나의 그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게 더 나이 들기 전에 하여튼 저기를 한번 한 달 정도를 배낭 메고 그냥 참하고도를 꼭 가보고 싶은데 근데 인생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참하고도 옛날 그 못 들어봤어요? 옛날 차와 말이 오가던 고도? 비단길 쪽인가? 네? 아 있어요. 그거 한번 검색해봐요. 거기 굉장히 황량하고 황량한 들판산 중국 그쪽에 중국 티베트 그쪽에 미숫가루 같은 거 딱 넣고 가서 그냥 아니 한 달 동안 가 있으려면 거기서 그 음식을 어떡합니까? 사람도 없는 데인데 그거 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그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가다가 후들거려서 가게 되고 또 좀 더 나이가 지나면 지금 나이 70대에서 만약에 간다는 거 가겠냐고 그거를. 자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자 운동시설 봅시다. 그럼 운동 전문시설 얘기해. 운동 전문시설 제 권한 의장 큰가? 대충 업무시설 업무 전문시설 공공 업무와 일반 업무시설로 구별되어 있는 그 일반 업무시설 중에 이제 그 오피스를 들어가는 게 여기 오피스는 항상 주택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죠? 오피스는 사무실로서 업무시설에 들어갑니다. 숙박시설이 통제 많이 받는 시설 중에 하나 각종 숙박시설 일반 숙박 뭐 생활 숙박 관광 숙박 뭐 가정에 다 들어가요. 호스텔 봐요. 호스텔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호스텔 다중생활시설이 이 종에 해당하지 않은 큰 것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미락시설이 제일 통제를 많이 받는 고급 술에 관련된 게 가나 아닙니까? 단란주로서 이 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조금 큰 거 유흥이면은 규모 상관없이 여기 다 들어가요. 유흥주점 뭐 룸사롱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룸사롱 같은 거 유흥주점 여기 유흥주점이 제일 많아 여기가. 잠깐만 여기 다 유흥주점이야 보면은. 네? 저기 뭐 여우걸 뭐 무슨 클럽이나 다 보면은 오늘 아침 오다 보니까 뭐 무슨 노래바 뭐 이런 거 노래바는 뭔지 모르겠네 그거 다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 여기 들어가요. 규모 상관없이. 다음번에 유원시설은 놀이동산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고요. 라번의 무도장부도 하고 춤에 관련된 여기 다 들어가잖아. 카지노 영업소, 도배에 관련된 카지노 영업소 아주 통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걸 갖고 헷갈릴 수 있다면 아까 경마장 같은 게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점자는 문화집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제가 경마문화에서. 자 우리 공장이 이제 공장 큰 걸 얘기하죠. 창고 시설이 창고 전문 시설 큰 창고 물류터미널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물류터미널이 그 물건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막 배달했다가 찾아올 올 때까지 보관하고 그래서 창고시설에 들어가요. 아까 운수시설이 아닌 예로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위험한 거 다 모아놓은 거예요. 독극물 아니면 불에 관련된 것들 다 주요소부터 시작해서 뭐 LPG, LNG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도료로 다 들어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나마 제가 주요소에다 그래도 약간 까맣게 해놓은 것은 그 밑에 나오는 자동차 관련 시설과 착각하지 마시라고.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에 관련된 거 다 모아놨거든요. 또 괜히 주유소도 또 휘발유가 있어야 또 차 운전하지 않냐 그래 생각하지 말고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인화성, 간, 폭발 위험성 큰 거 이거 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 운전학원 있잖아. 아까 그래서 여기서 운전학원이 학원에서 제외됐던 거. 운전학원, 자동차 면허 땄으면 그 다음에 자동차 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차할 때 주차장 필요하죠. 지저분하면 세차하는 거, 나중에 폐차할 때 중간에 검사 받는 거, 사야죠. 매매장, 정비공장, 차고, 주기장 다 들어갑니다. 기계를 주차하는 주기장 뭐 다 들어가요. 자동차 관련 시설. 그런데 뭐 주요소는 아니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 동물과 식물을 직접 기르고 재배하고 나중에 다 킨 다음에 잡는 시설까지 중간에 관련된 거 다 들어갑니다. 그곳이 있는 축사, 양잠, 양봉, 양어, 양돈, 양개 다 들어가요. 곤충사요, 축사에. 가축시설, 가축시설, 동물 검역소 뭐 다. 도축장, 도개장, 소돼지 잡는 도축장, 도개장, 버섯 재배사, 온실, 화초등의 온실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물원, 식물원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쥐는 자꾸 구경 가는 동물원, 식물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원순환과 관련돼 있는 자원재활함과 관련돼 있는 자원순환증. 하수,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이게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에요. 자원재활함과 관련돼 있는 시설들.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와 군사시설 모아놓은 거,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에 관련돼 있는 거, 방송통신에 관련돼 있는 거 쫙. 발전시설,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와 관련돼 있는 것들. 묘지에 관련 시설이 묘지에 관련된 거 다 모여져 있습니다. 묘지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 사망했을 때 그 처리와 관련된 시설이 다 묘지 관련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묘지에 묻는다, 답은 묘지가 있고요. 자연장지도 있죠. 보통 화장을 합니다. 가번에 화장시설, 나번에 봉안당, 옛날 납골당, 봉안당. 이것도 정규시설에 설치하는 건 아까 그쪽에 들어가니까 제외고요. 사람뿐만 아니고 뭐 다번에 자연장지도 있지만 나번에 동물 화장하고 동물 건조장, 이것도 동물 건조장도 장 중에 하나 선데 건조해서 장례를 치르는 동물 건조장도 있고요. 동물 전용 납골 시설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요. 분명히 동물을 화장하고 납골시키고 하는 것은 아까 동물 미용이나 뭐 동물병원과는 다른 개념이죠. 묘지 관련시설에 들어갑니다. 관광 휴게시설, 관광용이죠. 뭐 관광용,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여러분 음악당, 극장 같은 게 많은 사람 모이는 보통 문화 집회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야외자가 들어가면 이건 관광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외 극장이다 그러면 자동차 극장 같은 거 있잖아요. 야외 관광용으로 봐. 관광휴게시설, 어린이 회관 같은 거. 뭐 관망탑 휴게소 이건 당연히 관광 휴게에 들어가는데 어린이 회관도 그렇죠. 어린이 회관도. 아니 어린이 회관이 왜 관광 휴게용이냐. 글쎄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어린이 회관에 애들이 거기 뭐 관광 놀러 가는 거지 뭐 회의하러 갑니까? 거기 집회가 아니지? 좀 헷갈리기 쉽나 어린이 회관도? 애들이 회의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가지. 장례식장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장례하는 장례식장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까지 다 장례시설에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그 장례식장 속에서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가보실 텐데 이 장례식장이 그냥 장례식장 이걸 얘기하거든요. 장례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무슨 큰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있죠? 그건 장례시설이 아니에요. 의료시설에 들어가 있지 그거는. 의료시설 속에 속해 있는 건 글로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의 전용구 장례식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장례식장은 의료시설 부수시설에 대한 것은 제외니까. 야영장시설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설 그곳에 있는 그 건물에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이 300 미만. 연면적이 300 미만이면은 야영장, 300 이상이면 아까 수련시설이 따로 들어갔잖아요. 수련시설에 작은 게 야영장, 크면은 수련시설에 들어갔던 게 바로 야영장 시설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29가지 주 용도를 했고요. 요거를 다시 비슷한 종류로 9가지 무리로 나누는 것을
그 아래 용도 변경 시설군, 무리군자, 시설무리 9가지 시설무리를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9가지 시설군. 자, 우리 기억이 나는지 한번 또 되짚어 볼까요? 자, 9개 시설군은 무리군자. 위험성이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9가지로 분류해놨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용도 변경 하고자 할 때 허가를 통해 할 수 있느냐,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느냐 알 수 있고 매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가지도 나올 수는 있지만 대충 했지만 9개 시설군은 정확하게 9개 시설군의 이름부터 정확히 알아요. 순서와 이름 정확히 알아요. 이름을 정확히 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29가지 유형들은 비슷한 거 찾아내면 돼요. 느낌 잡는 것도 충분합니다. 일부는 외우면 되고. 자, 한번 외워보세요. 9개 시설군의 9가지 종류는 천천히 좀 같이. 자, 여기다 좀 더 붙여야 되죠? 뭘 붙일까? 요렇게? 요 말까지. 자산 전문의, 부동산 자산 전문의 영업에 대한 교육, 공인중개사 교육이라 했어요. 자산 전문의 영업 교육은 어디서 하느냐? 근린 주거, 옆에 있는 집 밖에서, 옆집 밖에서 항상 이렇게 교육하고 있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따로 교복 만드는 것이 주업이다. 교복 만드는 주업이다 해서 이건 이름까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항상 쓰고 시작할 정도로 이 순서를 해두셔야 되고, 자, 요것이 정확하게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입니다. 요거는요 산업 등 시설군을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전기통신, 문화, 집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을 요 이름 갖고 느낌 잡아 보시되 외울 건 외우고 느낌 잡고 느낌 잡고 충분해요. 이 이름만 가지고서도 사실 웬만하면 풀어야 다. 자, 여기 속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지 뭐. 이름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잖아. 자동차 관련해서 하나만 들어가요. 아주 외울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요거는 그런데 하도 많아서 제가 요거는 또 두음자를 땄던 거 있죠? 요건 주제 두음자를 땄어요. 뭐예요? 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하늘, 운창공 위 자묘에. 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하늘 위에 있는 자당의 묘, 자묘에 장례를 지낸다. 하늘장, 낭만적인 하늘장, 운창공 위 자묘 장례. 요게 뭡니까? 운수시설,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 이거 좀 외워두시고, 우리 전기통신이면 전기통신이니까 이름 딱 알았더라. 전기 발전 시설에다 방송통신 관련된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외울 것도 없어요. 이거. 자, 우리 문화집회라면 많은 문화집회, 많은 사람 모이는 문화집회, 당연히 뭐 들어가요? 문화 및 집회소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기 아까 배웠던 문화 및 많은 사람 모이는 문화집회로 당연히 들어가고,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 전개시설, 또 제가 요건 좀 주의하시라 할 거예요. 그냥 느낌 잡으면 충분해서 할 거예요. 요거는 여기 문화집회에서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어떤 문화를 이루는, 그래서 문화 및 집회소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고, 요것들은 29가지 주요용도에서는 달라지지만 사실 성격이 다 여기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화 집회라면 여기는 특히 종교시설은 종교문화, 관광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여기 종교시설도 교회 성당사 큰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집회 모이는 걸 전제로 해서 나름대로 독특한 종교문화를 추구하죠. 그래서 각 종교마다 그 문화가 다 다르잖아. 요것도 관광문화에 특화되어 있는, 관광지에 많은 사람 모이는 걸 전제로 해서 많은 사람 모이지 않은 관광지 유지가 안 되죠. 많은 사람 모이는 걸 전제로 해서 나름대로 그 관광 문화를 추구하는 문화 집회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관광 문화의 특징은 뭐가 제일 다른 나라랑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었나? 네. 여기 외국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 관광 이런 차 보고 깜짝 놀라는 거. 멈춰도 멈추지 않는 관광버스. 우리나라 관광버스는 신호 대기를 받아서 멈춰 있어도 결코 멈춰 있지 않다고. 멈춰 있어도 멈춰지지 않는. 전후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요새는 뭐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커튼을 치고 안 보이게 할 뿐이지. 안 보이는데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우리 문화. 그 안에서 제일 잘 유행하는 춤이 관광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여러분들 많이 안 다녀보셨구나. 저도 뭐 듣기만 해서. 독특한 관광문화. 요거는 따로 좀 기억하시라 했잖아요. 제가 물론 노는 문화, 위락 문화지만 위락시설. 특히 여기에 속하는 숙박이랑 요것들 좀 주의하시라고 했던가. 옛날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통제 많이 받은 시설은 예전에는 6개 시설군이 열 때는 맨 위에 존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바뀌면서 위락은 문화로 숙박은 영으로 내려온 것이라 이 주된 변화. 노는 문화, 위락 문화. 우리나라 노는 문화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위락 문화. 숙박 영업한다. 숙박을 통해서 영업하고 노는 문화, 위락 문화. 다 문화랑 관련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시설에 속한 것이 영업시설의 대표적인 것이 판매시설, 각종 시장급들 다 영업용 아닙니까? 판매가 대표적이고 운동시설도 있어. 운동시설도. 운동시설. 헬스장 큰 거. 이런 거 다 운동 영업이죠. 그리고 숙박 영업 이거 특별히 들어가고 다중생활시설이 들어갑니다. 우리 다중생활시설 중에서도 이종근생에 속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1, 2종 근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1, 2종 근생에 속하는데 유일하게 다중생활시설만 근생에 속하지 않고 이 두 단계 위로 올라온 것이 고시원 통제 강화랑 관련해서 이것만 올라온 거예요. 이 다중생활이 작은 거 크다라면 원래 숙박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은 작아도 이종에 속한다 하더라도 영업시설에 속한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고시원 통제 강화랑 한참 강화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여기 속해 있던 건데 유일하게 이것만. 그래서 모든 다중생활시설은 여기 들어가든 크든 작든 다 영업시설로 가잖아요. 요것 정도 주의하시면 이제 다 끝난 거죠 거의. 요거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도 느낌 잡을 수 있죠 여러분? 안 해워도. 아니 이게 영업시설에 속할 것이다? 느낌이 오냐고요. 왜 갑자기 조용하지? 그럼 따로 이거 두 문자 따서 외우고 있어요? 그냥 알 수 있죠? 자, 이거 뭐 이제 느낌 잡으면 되지. 교육과 복지. 자, 이것도 교육과 복지 이름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관련된 거 다 찾아내면 돼, 그냥. 교육에 관련된 거, 복지와 관련된 거 다 찾아내서 합치면 끝이죠. 자, 우리 교육에 관련된 것부터 해볼까요?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가겠죠. 교육연구시설이 여기 당연히 들어가지. 또, 일반 교육이고, 청소년 특히 교육과 관련된 게 뭐예요? 수련시설이게 청소년 교육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또, 야영장시설도 여기 들어가겠죠? 야영장은 작은 게 야영장 크면은 수련.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다 싸게 이용해서 청소년 교육과 관련돼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교육에 관련된 거, 요렇게. 거기다가 복지라면은 의료시설과 노유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의료복지. 우리나라 의료시설은 항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게 우리나라 그 의료시설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노유자는 원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복지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둠자 따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교수의, 노여움, 뭐, 노교수의, 뭐. 근데 이거 나중에 들어오는 이것도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리고 이거 외우는 사람 이것도 외워요. 파는 숙 하면서, 파는 숙도 하면서 그냥. 이것도 뭐, 관문위에 종하면서. 어떻게 다 하려고. 그냥 이렇게 봐도 충분한데, 이름만 봐도.
주거 업무? 주거 업무를 관련된 거 다 뭐 하는 거죠? 주거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당연히 들어가고. 업무시설로서. 업무시설. 예. 교정 및 군사. 교정 및 군사라는 것이 여기 업무에 속하는 공공업무랑 비슷한 거, 다 업무랑 관련된 거. 주거랑 관련된 거. 이거 알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따로 해두시라 그랬어요. 제일 위험성이 약한 거. 이거 따로 기억하시지. 이것이 동식물 관련설. 사람이 지구 환경에 위험하지. 동식물이 무슨 위험성이 있냐? 자연 조화 속에서 살아간다. 제일 위험성이 없는 동식물 관련설. 외워두시고 요거 주의하시면 끝이지 뭐. 다른 거 이름대로 가면 되고. 자, 요렇게 했던 것인데 자, 이제 용도병이 하고자 할 때 항상 이렇게 용도병이 허가하신 거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그보다 상위 시설군, 그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시설군으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이 있고, 반대로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그보다 하위 시설군 내려오는 용도 변경이 있어요. 위험성이 높은 것보다 낮은 순서라면 어느 시설군보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위험성이 증가되네요. 뭐예요? 위에 사례로 내려오면 신고. 누구에게? 시장의수구청장, 자치지자체도 포함해서 여기서 특히 시장의수대에 도지사를 집어넣거나 구청장 선에 특별시장 관할시설을 슬쩍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는 거 여기서 많이 내는 거 이게. 건축법이니까 시장의수 구청장이 되는 거지 당연히. 일단 위아래 이게 이제 허가신고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가 허가신고인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움직인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예를 들어 운수시설에서 공장으로 바뀐다라든지 그런 같은 산업 등 시설군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같은 시설군 내에서 움직이는 거 요거를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을 하라. 이건 허가신고가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에 변경만 신청해 주면 됩니다. 내가 이 용도에서 이 용도로 바뀌려고 하니까 하면서 신청만 해주면 돼. 변경 신청만.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에 표시가 돼 있고 이게 보통의 허가신고를 통해서 한다라면은 건축물 대장은 시장의수구청장이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고 허가신고도 시장의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본인이 알고 대장을 바꿔주면 돼요. 근데 허가신고가 아닌 경우라면 본인 그 시장 등이 어떻게 알고 바꿉니까? 바꾸는 거를 바꿀 사람이 신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허가신고는 아닌 대신에 변경 신청만 해주면 이제 거기에 따라 변경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도 이 변경 신청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해요.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뀐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같은 주용도 내에서. 예를 들어 운수시설에서 운수시설로, 운수에서 운수로. 그러면 대장에는 운수시설 그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가 없네요. 같은 주용도 내에서. 아니면 주용도는 달라도 1, 2종 근생 간에 서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주용도는 다르지만 이게 작은 근생 자체가 전문시설이 아닌 작은 것이라 1, 2종 근생 간에 바뀌는 것은 가벼운 걸로 봐요. 변경 신청도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건 용도 변경이지 건축 절차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건축 절차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준용하는 경우. 허가와 신고 대상 둘 다 요거 빼고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서 그 용도 변경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얘기는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서 면적이 100 이상이면 용도 변경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시장 등에게 사용 승인 받고 써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특히 허가 대상으로서만 이건 신고는 빠지죠. 그 면적이 용도되는 변경되는 면적이 500 이상이다. 그러면 이때는 건축사 설계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사가 설계하게 돼 있는 그 규정을 용도 변경에서도 끌어서 쓰겠다? 아니 건축사가 그래서 건축할 때나 직접 설계를 하면 되는데 왜 용도 변경한테 설계 나서느냐? 용도 변경이지만 위험하니까. 너무 큰 용도 변경이라 위험하니까. 신고는 아예 위험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사가 용도 변경 자체에 대해서 설계할 필요는 없고 허가 대상이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이라. 그것도 면적이 500 이상 넓을 때만 용도 변경 자체를 건축사 전문가가 설계하라 이런 뜻이 돼요. 물론 여기도 이제 예외는 있지만 이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용도 변경 요것도 1, 2, 3, 4, 5, 6, 7, 8, 9
제가 그대로 해놓고 제가 여기서 주의했던 거 밑줄 그은 거 다 그대로 했으니까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명의 절차도 3, 4, 5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3, 4, 6번까지 설명드린 거지. 3번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답은 구에 따라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어주구청장의 허가 신고. 허가 대상은 하위에서 상위로. 신고 대상은 상위에서 하위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죠. 시장어주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다만 이때도 같은 시설군 내의 같은 주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와 1종과 2종 근생 상호간의 변경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장 변경 시초도 필요 없다. 사용 승인 규정 보세요. 허가와 신고 대상 둘 다 들어가지. 대장 빠지죠? 허가와 신고 대상이든지 둘 다 면적이 100 이상이면 여기도 괄호 속에 뭐 예외 하나 있긴 있지만 100 이상인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 받고 써라 이런 얘기예요. 6번의 건축사 설계라면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만, 여기는 신고 대상은 빠지잖아. 전문가인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은 허가 대상으로서만, 그것도 면적이 500 이상일 때 500 이상 용도 변경 설계는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니까 전문가인 건축사가 직접 설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만해서 이런 예외 있지만 참 왜 이렇게 예외는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 보고 싶으면 보세요. 예외는 1층짜리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이런 거. 근데 글쎄 1층짜리 그 축사, 축사로 썼던 거 뭐 엄청 지저분할 텐데 그걸 뭐 공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그 뭐 근로자들 괴롭힐 일이 있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자, 복수용도. 복수용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수용도가 건물 처음 지을 때나 나중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 여러 가지 둘 이상 용도로 처음부터 이제 인정받는 걸 얘기해요. 만약에 복수 용도로 인정받게 되면 그 이미 인정받은 복수 용도 내에서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 이런 절차 없이 이 복수 용도를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 아니 이걸 굳이 그 뭐 이 용도 저 용도로 만약에 처음부터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왜 복수용도를 인정 안 하겠어요? 복수용도 인정하면 나중에 쓰는 사람들 이거에서 스스로 바꾸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해당하는 용도로 인정받았다면 이거 절차 필요 없잖아. 그냥 쓰면 되지. 그럼 서로 편하고 좋지 뭐. 굳이 막을 필요가 없어요.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그러니까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냥 된다. 복수용도도 인정된다. 건축주는 건축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하거나 건축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대장, 변경 신청 다 할 수 있어요. 복도로. 그러니까 복수용도로서 처음에 지을 때서부터 그렇게 허가 신고 받을 수도 있고 대장 변경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고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법령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하나요? 복수 용도를 허용해서 당연하죠. 어느 용도가 허용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행위지자상 허용되는 것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복수 용도로 처음부터 짓거나 용도 변경하는 거 다 허용된다 보시면 돼요. 법령 범위 내에서.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대상 지역에 일단 어디가 전면적이라는 건 이미 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 많이 사는 곳. 자, 기본적인 지역 도관농자 중에서는 어디가 사람 많아요? 도시 지역. 근데 비도시지만 사람 많아지는 곳이 있다 그랬죠? 비도시지만 개발될 지구 단위겠고요. 지구 단위겠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과 비도시만 지구 단위겠고요. 도시와 비도시 지구 단위 기록이 아닌 곳 중에서도 나중에 0에서 추가된 거, 조금 사람 많은 거, 동읍지역. 그게 전면적이에요. 나머지는 일부 규정만 적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디가 전면적이라고요? 도시 지역과 비도시라 하더라도 개발될 지구 단위겠고요. 그리고 아니라 하더라도 동읍, 행정구역상 동읍입니다. 행정구역상. 아까는 용도 지역상 얘기고. 행정구역상 동이나 읍이라면 보통 동이 이제 시 밑에 있는 게 동이고 읍이라는 게 군 밑에 있지만 어느 정도 인구가 되면은 읍이라고 해요.
아이고, 이번에 친구랑 같이 또 그 옛날 길을 넘어가다 보니까 참 하여튼 저희가 신림면 송계리니까 옛날에 원성군 신림면 송계리. 근데 그 면 사무소 소지에서 꼬불꼬불한 길을 그냥 능선을 산을 큰 걸 타고 넘어야 우리 동네가 나오거든요. 리가. 근데 이제 그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쪽 길로 옛길로 이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가는데 거기를 이제 그 추억을 얘기를 하더라고. 야, 참 진짜 우리 그 전에 여기서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 손 붙잡고 여기 참 이 신림 시내까지 나왔는데 신림 시내까지 나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신림 면인데 시내까지 나왔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시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 면 소재지를. 그러니까 참 저처럼 이렇게 정확한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웃긴 얘기인데 그게. 걔는 무의식적에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 거기 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면 소재는 자장면을 팔았어요. 중국집이 있었다고 거기는. 동네는 없고 당연히 없고 한사길이 당연히 없고. 그래서 운동회 때 돼야 이제 중국집 그런 데서 이제 따로 운동회 날 와서 운동장에서 이제 막 짜장면을 이렇게 팔 때가 있다고. 그 짜장면 먹는 게 진짜 힘들어. 그래서 먹어봤어요. 언제? 시골의 집 짜장면집이에요. 시골 출신들은 짜장면을 언제 먹어봤냐 가지고서 좀 더 괜찮은 곳에 살았느냐 아닌 곳에 살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참 그래 참 짜장면. 그 사이에 모처럼 갔던 그 고개가 옛날 늑대가 살던 고개라고. 진짜로. 예.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요. 70년대 늑대가 멸종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80년 초까지도 들었다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은 늑대 울음소리 다 알죠? 예? 예? 참 미치겠다 진짜. 시골의 똥개들은 집 나가지도 않아요. 걔네 나갔다가도 먹을 때 들어오면 저 음식집 가라 얻어먹으러 다 돌아와. 걔네들이 왜 집을 나가? 예? 없어. 그냥 나가라도 들어오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그리고 울음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늑대 울음소리랑. 진짜. 그런 곳이었어. 거기가. 참 그만큼 깊은 sense가 있어요. 정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왔는데 뭐. 뭐 사랑의 도피라도 하느라고 그 똥개들이. 자 보세요.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 다음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전면적으로 다 적용하겠다. 동읍지역까지. 물론 동읍에 속하는 섬이라면 독자적으로 인구가 500인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까지 있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다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래 6가지 규정은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 이렇게 보시라고 했잖아. 전면적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그럼 나머지가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다시 재해석을 하면 여기 6가지 규정은 사람 많이 사는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규정 빼고 나머지 규정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어차피 이제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그 전에 살짝 배우셨어요. 이제 그러면 느낌 잡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자, 첫 번째가 대지도로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지도로 관계. 자, 이게 대지도로 관계.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나시죠? 그죠? 대지와 도로는 대지와는 도로에 어떤 관계냐? 접하는 관계. 얼마나 접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대지도로 접하는 관계잖아. 접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땅은 도로에 접해야지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어디에서만 전면적으로만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전면적이 아닌 일부 적용되는 지역에는 이 규정 자체가 적용 안 돼요. 왜 전면적으로만 적용되느냐? 사람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이런 땅은 직접 접하고 있지 않죠? 접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 사람 많이 사는 거 다 남의 집이라고 다 남의 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못 다니잖아. 그래서 접해야지만 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시골이라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까 집 나간 개가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떨어져 있어 닿지 않아도
여기 다른 사람 집들로 둘러싸인 게 아니죠. 논밭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불편할 뿐이지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직접 돌에 접하지 않아도 그냥 오솔길만 가지고 있어도 다 그냥 집 짓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많이 사는 곳은 주변이 다 다른 사람 집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직접 닿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전멸적이면 전멸 규정의 대표적인 예가 대저도로의 관계입니다. 요거를 알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2, 3, 4번이 관련된 규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번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거는 못 배운 얘기지만 예를 들어 이 땅 직접 접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접해야지만 지을 수 있다니까 우리 전면적에서. 그래서 이 도로를 남의 땅을 이용하든 자기 땅을 사서 하든 뭐 남의 땅에 올라가면 정식 이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행정청에게 도로 지정해달라. 그래서 행정청 허가권자가 시장구청장이 도로로 지정해줬어요. 이게 도로 지정이에요. 아니면 지정된 도로를 없애는 게 폐지 또는 바꾸는 게 변경인데 도로 지정 폐지 변경은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 이 규정 때문에 접하지 않은 땅을 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도로 지정 폐지 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로 개념은 정식 법에 따라 고시가 된 보통 도로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이렇게 개별적인 건축을 원하신 곳에 따로 특이한 도로를 지정받아서 그래서 도로 지정받으면 여기 접하면 되니까 이게 도로 지정 폐지 변경 거기에 속하는 얘기거든요. 대저도로 관계에 관련된 얘기로 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제도예요. 또 건축선 지정과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이것도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건축선이라는 건 배웠잖아요. 대지와 대지 사이가 아니고 대지와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있어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죠. 대지와 어디에서? 대지와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하는 부분 따지는 거 이게 대저도로의 관계하고 이걸 전제로 해서 많은 사람 사는 곳에서 대지가 이렇게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한계선이 어디냐? 건축선 한계선. 그리고 건축선이 뭐 원칙 여기 예외 떨어지는 거. 그럼 이 건축선이 여기든 건축선이 있다면 여기 짓는 건축물이나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지하는 침범해도 된다. 그게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잖아요. 우리 배웠던. 이게 다 지금 대저도로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얘기라니까? 그죠? 또 갑자기 왜 또 조용해. 자, 아니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접해야 되는데 못 접하는 곳을 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 도로를 지정받는 도로 지정. 그리고 대저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선 지정. 거기에 따른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다 대저도로 관계 접하는 걸 지금 전제하는 규정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5번, 6번도 그냥 지문 나오면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방화지구간의 건축물. 여러분 방화지구가 화재 위험을 예방해서 지정하는 게 방화지구죠? 그럼 방화지구간의 건축물 통제 규정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냐? 화재가 위험한 곳이니까 건물 지을 때 불에 잘 타는 목재 이런 거 쓰지 말고 불연재료 구조도 내화구조 불에 견디는 구조로 건축물 구조를 지을 때 재료도 불연재료나 준비련재료 막 이런 거 써라. 화재 확산되지 않도록. 이게 바로 이 방화지구간의 건축물 통제 규정이거든요. 자, 1번 사람 많이 사는 곳에서 집들이 모여요. 그래서 여기 불나면 쫙 옮겨 붙을까 봐 여기에만 적용되는 규정일 것이다. 아니다. 시골서 집이 여기 저기 뭐 강 건너 떨어져 있는데 혹시 여기서 불나면 그 불씨가 날아올라서 그쪽 가서도 한번 강 건너고 물 건너서 붙을 것이다. 이거 통제에서 나온 규정이에요. 1번, 2번. 1번. 그러니까 전면적으로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골에서 이런 통제를 하게 되면은 아주 불편한 게 많아서 우리 건물 짓기 힘듭니다. 대부분 나무 쓰는데 그리고 정작 여기 불이 붙어도 옮겨갈 수가 없어요. 또 옮겨갈 수 없다니까 또 저번에 또 불난 거죠. 그 석촉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강풍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연을 통해서 나는 거고 방화지구에서는 그 사람 사는 곳에서 내화구조 이렇게 제가 통제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대지분할 제한, 대지분할 제한.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 기존건축물이 있는 땅이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을 분할 금지하는 규정이죠. 글쎄 이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거를 잘게 쪼개서 여기다 건물 지어서라도 다닥다닥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골에서 막 잘게 쪼개서 자꾸 건물 지을까 봐 이걸 통제할 필요가 있나? 1번이잖아요, 이것도.
시골에선 예를 들어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를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라. 이거 안 된다. 분할한 거 안 된다. 이렇게 통제할 필요도 없어요. 왜? 분할할 사람도 없어. 그렇게. 아니 시골에 땅값 싸요 비싸요? 엄청 싸 그냥. 여기 땅값은 몇 배가 뭐요? 아이고 여기 한 몇십 배 비싸겠지. 잘게 쪼갤 사람도 없다고. 이왕 시골에서 사는 거 글쎄 뭐 사는 거 크게 짓고 여유 있게 살라고 내려가지. 에? 잘게 쪼갤 사람도 없어. 인구 적고 땅 넓어서 땅값 싸고 통제할 필요가 없어서 하네. 전매체계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나하나 그냥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고. 건폐율용적률은 어때요? 건폐율용적률? 여기 없네? 건폐율용률 여기 없다는 얘기는 모든 곳에 다 적용되겠죠? 네. 전면적인 일부도 다 적용될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사람 적은 곳도 건폐율용률은 그마다 제한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요거. 자, 건축물의 용도, 주요용어. 이제 주요용어가 이제 건축부가 건축부에 나오는 주요용어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